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 불국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보박물관 건립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 신성일 씨의 연결식이 불교의식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신도들을 위한 보다 쉬운 참선 수행 입문 프로그램 개발이 조계종단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을 국화가 만발한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실력을 뽐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4.3의 아픔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서양의 작가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불교와 장자의 시각에서 풀어낸 에세이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 불국사가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개관식에 참석해 성보문화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잘 보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오랜 수건불사인 성보박물관 건립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18년, 기공식을 가진 지 13년 만입니다. 불국사는 어제 성보박물관 앞에서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국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성보문화재의 체계적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소중한 성보문화재 역시 사부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신심을 더욱 고취시킬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불자님들의 간절한 신앙의 대상으로 잘 모셔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국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 1,7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외형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건립돼 천년 고찰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수장과 전시실에는 불국사 성보는 물론 각계에서 기증한 유물과 고서 등 1000여 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특히 1966년 석가탑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국보 제126호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불교중앙박물관을 거쳐 반세기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물관의 개관은 불교 이해와 불교 문화의 가치와 정신이 성화 규정된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 우리 불교 문화의 소중함과 유수함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국사 성보박물관은 시설과 규모, 소장 자료수와 전문 인력 면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자들은 물론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정부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암각화 앞을 흐르는 대곡천과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오는 9일 개원식과 함께 내년도 종단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17대 중앙종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79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의 회기로 제213회 정기회를 개원합니다. 17대 중앙종회는 정기회 개원일에 최다선인 중앙종회 의원 초격 스님의 진행으로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 등 의장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 신성일 씨의 연결식이 불교 의식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영화계의 전설이자 독실한 불자였던 고인을 불교계도 애틋하게 추억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영원한 미남 배우의 미소 띤 영정사진을 선두로 운구가 옮겨집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소리가 행렬을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의 영결식은 독실한 불자였던 고인의 신념을 받들어 불교식으로 엄수됐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안성기, 이덕화, 독고 형제 등 수많은 후배 영화인들이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불교계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엄앵란 씨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긴 말로 담담하게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힘을 내락도 많았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신승일 씨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정말 이제는 선녀같이 공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4일 새벽 폐암으로 영면에 든 고인의 81세 삶은 그가 주연했던 500편의 영화처럼 파란만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2차례나 수상하며 오랜 인기를 누렸고 학창 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인으로 변신해선 옥고도 치렀습니다. 삶의 후반기 영욕의 세월에 고인을 다잡아준 것은 돈독한 불심이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해야 되겠다. 교도소에서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천에 별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 삼아서 매일 108배를 하셨고 또 대구 근교의 절에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부처님 참배하고 그런 참 불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나온 고인은 스님들과도 깊은 교분을 쌓아오며 소리내지 않는 보시행을 펼쳤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다닌 그런 스님들은 그 절불사에 빠짐이 없었어요. 가서 꼭 축사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다 신심이 있고 또 특히 저하고는 또 제가 은혜사에 주지할 때 은혜사에 와서 나와 같이 공양도 하고 상당히 교분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인은 유족들의 참관 속에 서울 양재추모공원 화장장에서 한줌 재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국민들의 친구이자 오빠였던 영원한 불자 신성일 씨의 장지는 고인이 말년에 머물던 경북 영천 선영에 마련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겨울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비나눔 실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는 모레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서예 작품들과 다양한 불교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신도들이 모은 의류와 지역 기업들이 후원한 생활용품, 특산물들이 저렴하게 판매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 기금으로 쓰이고 평소 자비행을 실천해온 봉사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간화선을 대중화하기 위한 조계종단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보다 쉽게 참선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법 간화선. 한국 선종의 종지인 이 참선 방식을 보다 대중화하기 위해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몸과 마음을 화두에 집중해야 하는 간화선은 스님들만의 어려운 수행법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개발된 간화선 신도 입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전국선원 수자회가 함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화두에 대한 발심과 의정을 촉발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화두와 하나가 되는 간화선 수행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일반 불자나 종단의 신도들이 간화선에 접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선은 명상이란 이름으로 이미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신도 참선 입문 프로그램 실무위원인 박희승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교수는 이제 명상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메가 트렌드이자 산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불교의 위기로 인식되는 명상 붐이 오히려 기회의 장을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의 대중화 시대에 참선 명상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체험을 해서
자기 안에서의 지혜와 평화를 발견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도 참선 입문 프로그램 개발에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수자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선언 수자의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선과 명상의 융합을 가나선 대중화와 세계화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선과 명상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또 어떤 융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마치 오늘 포교원 식구들 하고 우리 선원 식구들 하고 또 이 각계의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토론을 하게 돼서 상당히 발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계종을 지탱하는 눈푸른 수자 스님들이 함께하는 가나선 신도 입문 프로그램이 선의 대중화를 넘어 가나선 세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일어나는 두려움 등의 심리적 변화와 장애는 무아로 가기 위한 집착의 소멸 과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 교수는 지난달에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이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연 불교 학술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장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애는 고정된 이름이 아니라 수행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불리는 것뿐이라며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명상, 힐링인가 레저인가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의 명상과 힐링 붐에 대해 불교 명상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성현 교수가 자아의 확립과 초월의 상관관계를,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인경 스님이 호흡 명상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가을 국화가 만발한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실력을 뽐내고 전통 문화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는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진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가을 국화가 만발한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 천진불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있는 하얀 도화지와 미술도구. 꼬마 화가들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부처님의 모습과 아름다운 가을을 머금은 도심사찰의 풍경이 화폭 위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조계사가 국화향기 나눔전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고 아이들이 도심 속 전통사찰에서 감수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도심사찰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화가 핀 곳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스님과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려서 상 받고 싶어서 그림대회가 오고 싶었어요. 이번 미술대회의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와 부처님과 나. 완연한 늦가을 날씨 속에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림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 가족과 국화 꽃잎 향기를 따라가 구경하는 조계사 풍경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좀 길지만 뜻깊은 그런 말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그림대회는 아이들이 불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 침체되어 있는 새싹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나는 화가다는 아이들의 동심을 키우고 불교적 신심을 고취시키면서 이제 도심 속에 이 불교가 신앙생활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미술대회 결과는 개별 연락과 조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대회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조계종 총무원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국화향기 나눔전이 한창인 가운데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소규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사는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소국 음악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조계사 맑은 소리 합창단과 향무용단이 참여해 조계사를 찾은 시민과 불자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열리는 소규모 음악회는 조계사에서 해마다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화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의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어제 서울 운리동 사무실에서 기동민 의원 고문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종수 스님은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인 사찰림을 정책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에 기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성북 을을 지역구로 둔 기동민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등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4.3의 아픔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합창제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나유타 합창단은 4.3의 아픈 과거를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풀어내고, 법화부름 봉사단은 부모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BBS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찬불가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이 마련한 제7회 정기 연주회가 4.3 70주년을 추모해 열렸습니다. 4.3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춤사위로 시작된 공연은 나유타 합창단과 4.3 평화 합창단과의 연합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4.3의 아픈 기억을 모든 세대가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아 무단바라 어린이 합창단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4.3 당시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4.3 영령들을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에서 부름을 전파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인 법화부름 봉사단도 사랑, 그리움 우리 부모님이란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고단했던 우리 부모 시대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과 은혜의 공양을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효심을 담은 법화부름 봉사단의 찬불가 노래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을을 수놓았습니다. 요즘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극히 많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갖게 됐고요. 4.3의 아픔과 부모님 은혜를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는 불자들과 도민들의 마음에 고운 인연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천지남이 마음의 벗과 수행의 길을 모토로 제주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지남은 지난 4일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 생활을 위해 울산 람림학당 학장 해능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야외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야외 금강계단을 여법히 만들어 진행된 수계법회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을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신도들은 매주 토요일 3귀와 5계에 대해 예비교육을 받고 이번 수계법회에 임했습니다. 서양의 작가와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불교와 장자의 시각에서 풀어낸 에세이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용선 박사의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만나다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울같이 비추는 고결한 눈을 가진 이상한 미덕의 프리모 레비부터 아름다움을 캐내는 눈을 가진 투명한 시심 알퐁스 도데, 꿈같은 세상 꿈처럼 풀어내는 이야기 마술사 가브리엘 마르케스,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의 눈 엔도 슈사쿠,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의 의미를 찾아 고뇌한 영혼 알베르 까미까지.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만나다는 정용선 박사가 서양 작가 5명과 그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장자와 선불교의 통섭된 시각에서 풀어낸 첫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뇌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저자는 주인공들이 삶의 고뇌를 어떻게 겪어내고 이겨냈는지 집중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자가 보는 세상과 아픔을 겪고서 아픔을 이기고 난 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알퐁스 도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런 아픔을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승화시켰을까 하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작품 좀 더 유념해서 보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써진 거죠. 부엔디아 가문 100년의 이야기를 다룬 마르케스는 불교의 공사상과 장자의 나비의 꿈을 잘 풀어냈고 세상이 부조리함을 자각하는 까미의 인식은 사성제의 고성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배교한 기독교인 즉 가쿠레 기리시단의 마리아 관음신앙은 선악 따위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인간이나 심판하는 구약의 하느님이 아닌 하늘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를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대로 된 존재자 간의 관계망은 상정이 아니라 상존, 서로 상의 높일 존자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올바르게 될 것, 자정입니다. 거기에 맡겨라. 이게 장자가 권하는 방식인데 그게 대단히 엠도사쿠나 여러 작가들에게서 그런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책을 끼고 살았지만 시류에 흔들리는 등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저자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와 정신세계도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강백인 무비스님이 풀어쓴 김시습의 법성계 선해가 나왔습니다. 화엄의 요체를 210글자로 표현한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선해 이치로 풀어낸 매월당 김시습, 설잠스님의 화엄 일승 법계도주를 무비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제8회 베트남 불자회 불법 수행 대법회가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불교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과 베트남 현지의 불교 청소년 교화위원회, 베트남 불자회, 국내 거주 베트남 불자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태화강 대공원 심리대 숲에서는 지역 불자들과 함께하는 탁발식이 열렸고 지난달 28일에는 국내에서 숨진 베트남인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추모제와 효도법회가 마련됐습니다. 정광사 주지 유정스님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법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심신을 치유하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타향살이에 힘든 베트남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천댐 자양호 둘레길을 걷는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별빛 걷기 대회는 40여 년 전 댐 건설로 수몰된 고향 마을을 그리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영천댐 공원에 펼쳐진 여러 부스와 축하 공연을 즐긴 후 5km에서 21km까지 다양한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걷기 대회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번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오는 1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모두 함께 우리답게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를 비롯해 약 3천 명의 시민이 올림픽공원 일대 3.2km 구간을 2인 1조로 함께 걸을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 한국민속학자 대회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강화도 등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마련됐으며 주제는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입니다. 국악계 살아있는 전설 안숙선 명창이 영국에서 흥부가를 처음으로 완창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은 주영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2018 K-뮤직 페스티벌의 4번째 무대 공연자로 나서 지난 3일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흥부가를 완창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예로부터 산사에서는 겨울에 들어서는 입동 무렵부터 월동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대중 울력을 통해서 김장을 담그고 법당과 요사체 등에 겨울바람이 새는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겨울을 보낼 채비를 서둘렀다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절기로 확인하고 대비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본받아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7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